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의 특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접촉, 에어로졸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비말에 의한 것, 또는 표면 접촉으로 인한 것 등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는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공기중에 방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코로나19 감염이 처음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감염은 비말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에어로졸을 통한 또는 접촉으로 통한 감염 증상을 가진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감염 경로가 더욱더 복잡하게 된 것이죠. 전파 방식의 건강, 감염제의 코로나19 감염에서 그 전파 방식의 건강 감염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코로나 감염의 특징에 따라서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 감염주의가 모두 적용되어지는 감염관리 원칙이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19 시대 환자 진료를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위험, 중간보다 낮은 위험, 중간보다 높은 위험, 고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험관리에 따라서 업무를 분류한 이유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나 교차 감염 차단을 위한 감염관리 시행 시 시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진료 시 코로나19 시대의 진료 시 지켜야 될 감염관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고 일상적 진료에서 지켜야 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 및 환자 방문객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는 의료인도 포함되어집니다. 에 대한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를 작성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이고요. 진료복은 코비드19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복과 원내 신발을 사용하는 것을 원내 신발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료실과 대기실에서의 엄격한 공간 구분을 지키고요. 진료실 인원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유지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2m의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요. 환자 접촉 전후 또는 빈번히 접촉하는 기구나 장비의 표면 접촉 후 또는 개인 보호 장비 제거 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하는 것이 권고되어집니다. 대기실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대기실의 입구는 하나로 통일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대기실 진입 전 출입구 앞에서 비접촉식 체온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요. 대기실 내 잡지, 장난감 등 비필수 품목은 치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위생,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증상 및 징후에 대한 안내 게시물을 출입구나 대기실에 게시하도록 하고요. 대기실 바닥에는 2m 거리 간격을 2m 거리 간격이 되지 않을 때는 최소 1m 이상의 거리 간격 표시를 두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손위생 용품, 휴지, 쓰레기통을 비치해서 언제든지 대기실에 있는 환자나 방문객이 손위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환자와의 주요 접촉 지점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 방어막, 플렉스글라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플렉스글라스 실드를 사용해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직접적인 비말 또는 에어로졸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어막, 물리적 방어막을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 안전, 환자 확인, 환자 분류입니다. 환자와의 직간접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환자 병원에 오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진자 자격조회, DUR, ITS 여행력, 확진 환자 접촉력 확인 등을 통해서 내방 환자의 코비드19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텔레 덴티스트리라고 하는 환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화나 문자, 이메일, 온라인 또는 줌이나 페이스타임 등등의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진료실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진료 예약을 하고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응급한 상태가 아니면 진료를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진료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엄격한 지침에 따라 관리하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환자 분류가 이루어진 후에는 환자의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진료 기록부에 작성해서 모든 진료 의료인이 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킵니다. 환자 확인 및 분류를 위한 전화 스크립트인데요.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와의 접촉 여부나 코로나19 관련 증상, 코로나19 감염의 고위험 요소의 유무 등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료실에서의 환자 관리는 아까 조금 전에 진료실을 방문하기 전 텔레 덴티스트리 방법으로 확인한 환자의 상태를 다시 환자 설문지를 사용해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지킬 것이 추천되어지고요. 환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손위생, 기침 에티켓을 요구하고 환자와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최소화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환자 또는 방문객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실 내에 마스크를 보유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진료실은 환자만 입실을 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소아 환자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호자가 같이 진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환자 대기실에서 진료 대기 시 작성할 환자 문진표 예시입니다. 전화 스크립트에서 확인한 내용, 즉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여부,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공기매개 감염에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을 받은 것은 N95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입니다. N95 마스크는 가격도 비싸고 재고 관리 및 적절한 사용 시점을 인지하는 N95 마스크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 항상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고 관리를 수행하고 적절한 사용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과 병원에서 행하는 작업 종목을 착용하는 개인 보호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방법들이 시술, 영역이나 기구 제철 영역이나 등등의 업무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데요. 기구 재처리 시 개인 보호 장비는 KF80, KF-AD 마스크, 유틸리티 고무장갑, 눈 보호 고글이나 페이스 쉴드, 보호 가운 등이 사용되어지도록 권장되어지고요. 행정 업무 시에는 덴탈 마스크나 물리적 장벽, 물리적 거리두기 등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표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서는 서로 비슷한 형태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이 권고되어지고 있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네 번째 줄의 차이는 뭐냐면 실제 환자가 코로나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 과정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하냐,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가 중심이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가 코비드19의 음성이든 양성이든 상관없이 비에어로졸 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KF80, KF-AD 마스크 착용이 일반적으로 권고되어지고요.
눈 보호 고글이나 페이스 실드, 장갑, 보호 가운 등이 사용되어집니다. 이에 반해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N95 또는 KF94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권고되어지는 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식약처의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많이 알려진 마스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KF94, KF80, KF-AD 이 모두 비말 차단용 마스크입니다. KF94 마스크는 평균 입자 크기가 0.4 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가지는 입자의 94%를 차단할 수 있다는 효능을 가졌다는 것이고, KF80은 0.6 마이크로미터를 80% 이상 차단하는 효능을 가졌으며, KF-AD의 경우 KF 기준으로 50 내지 80% 정도의 효능을 가지는, 이때 KF-AD는 안티드랍랩의 약자입니다. 이 KF-AD는 미세먼지, 미세입자 차단 기능에서는 KF94나 또는 KF80보다 떨어지지만 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비말을 차단하는 데는 효과적이고, 또한 방수 기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왔던 덴탈 마스크는 앞서 이야기한 KF94, KF80, KF-AD의 의약용품으로 분류되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용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어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마스크는 여러 겹으로 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지고, 반드시 코, 입, 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스크 대신에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이터 또는 페이스 실드를 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또 마스크 사용해서 얼굴을 만지는 등 오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환자와 환자 사이의 마스크 교환 없이 마스크를 교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교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과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CDC가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19 시대 마스크 사용 원칙에서 이전의 원칙과는 달라진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원칙에서 마스크는 매 환자마다 교체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고 그게 준수되었죠. 그렇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그를 매 환자마다 그 마스크를 교환하는 것 자체 또는 진료 과정에서 마스크를 만지는 등의 오염 가능성 때문에 일과가 끝나는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그걸 용어로 특별히 따로 이제 extended user라는 형태의 어떤 텀으로 다시 재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배출 밸브, 호흡 배출 밸브가 있는 마스크는 추천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 배출 밸브를 가진 마스크는 바깥의 이물질은 들어올 수는 없지만 호흡을 통해서 입안의 미생물은 바깥으로 배출 가능하기 때문에 소스 컨트롤이라는 측면에서 권장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마스크 사용도 추천되지 않고요. 공기매개 감염 관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안면 가리개, 페이셜 실드입니다. 사용 시 불편함과 어색함이 있지만 조금 사용해 보면 곧 익숙해질 텐데요. 페이스 실드만으로 마스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얼굴 양면과 턱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 페이스 실드를 마스크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페이스 실드의 사용 전후 손위생을 시행하고 페이스 실드 제거 후에 손위생을 실시하며 눈, 코, 입을 손위생 전에, 제거 후 손위생 전에 반드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관리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 실드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이기는 하지만 일회용으로 표시된 페이스 실드의 경우 일회용으로만 반드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페이스 실드의 세척 관리 방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 링크에서 관리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페이스 쉴드의 관리 방법으로 장갑을 끼고 페이스 쉴드의 겉면은 중성세제로 세척을 하고 페이스 앞쪽 면은 중간 정도 화학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것이 권장되어집니다. 안쪽이나 바깥쪽에 제거되어지지 않는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 깨끗한 물이나 알코올로 씻어내고요. 공기건조나 깨끗한 마른 수건을 사용해서 완전히 건조한 후 사용하기를 추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어집니다. 장갑을 벗고 페이스실드를 세척하고 나온 이후에는 반드시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수행합니다. 공기매개 혹은 비말매개 전파로 인해 진료복 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복 관리도 중요한 어떤 측면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진료복의 세척에 자가 세척 방법이 오히려 진료복의 관리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문업체 위탁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죠. 최근의 보고서는 이런 위탁 방법으로 인한 관리에 다른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세탁하는 것과 위탁을 준 세탁물의 세척 제거 효과, 미생물 제거 효과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것이죠. 섭씨 30도 물의 세척 시 대부분의 그람 파지티브 미생물은 제거 가능하고요. 섭씨 60도씨의 물로 10분간 세척을 할 경우 거의 모든 미생물이 제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진료복 세척 과정에서 세척 전의 진료복 오염 정도가 세척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 보고서에서 이 논문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이 코로나 시대 일반적인 감염 관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시대 환자 진료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환자 감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 진료에서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준주의, 접촉주의, 공기주의, 감염 관리 원칙들을 준수하도록 하고요. 진료 시에도 가능한 한 1m, 더 나아가서 2m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환경소독, 특히 표면소독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고요. 고글이나 페이스 쉴드를 사용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료실에 진료 외의 다른 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가능한 한 재방문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치료시나 또는 여러 가지 술식 과정에서도 재방문을 줄일 수 있는 술식들을 적용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추천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료 과정 중에는 진료실을 닫아서 대기실과 진료실의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한 한 진료실도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천되어집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체어가 여러 개에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환자 진료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환자와 환자 사이는 2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 진료를 수행합니다. 꼭 필요한 장비, 기구 외에는 기타 기구, 장비, 재료 등은 서랍이나 보관함에 보관을 하도록 하고요. 환자와 환자 사이에 진료실 소독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빈번히 접촉하는 기구나 표면, 장비의 표면 등등에 대한 표면 관리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환자를 보고 난 이후 다음 환자를 보기 전까지 일정한 시간을 두는 것을 대기 시간, 팔로우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어로졸 진료가 발생한 에어로졸이 발생한 진료를 시행하고 난 이후 특히 시행 다음 환자까지 일정한 시간을 둬서 공기가 정화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지키도록 많은 나라의 감염관리의 원칙에서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실 우리나라 상황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진료실의 공기 정화 시스템 능력으로는 보통 환자와 환자 사이에 15분 내지 30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것이 요청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럴 경우 진료실의 공기 정화 능력을 높이는 게 다시 말하면 공조 시스템의 정화 능력을 높이거나 공조 시스템의 정화 능력을 높이지 못할 경우
이동식 공기 정화기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진료 시의 시간당 공기의 변화량 ACH 값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후 환자 대기실에서 지켜야 될 원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자가 진료실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환자, 의료인 모두 손위생을 수행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진료실 안에서 손위생을 한 후 대기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요청되어지고요. 진료 후 다음 진료 이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진에 통보하도록 요청합니다. 환자 대기실은 환자와 자주 접촉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 2번 정도 소독을 하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유리 방어벽, 데스크실의 이 팔, 거리 등등을 특히 중심으로 항균 티슈를 사용해서 하루에 2번 정도 청소하거나 소독하는 것들이 추천되어집니다. 진료실 바닥은 일반적으로 일회용 물걸레를 사용해서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반복해서 청소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진료 시 감염관리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사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올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응급진료를 위한 일반적 진료는 연기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입니다. 또한 동시에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진료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추천되어지고요.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그날 당일의 마지막 시간대에 진료가 수행될 수 있도록 예약을 하고요. 환자는 치과 방문 전에 치과 출입구, 치과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에 손위생을 시행하도록 요청합니다. 환자는 마스크, 최소한 KF-AD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진료 시작 전까지 그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진료실 인원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서 환자는 보호자 없이 진료실에서는 문을 닫은 채 격리된 장소에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환자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물리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수행하는 관리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진료 시간까지 코로나19 유사 환자가 머무를 대기 공간이 부족할 경우 또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유사 환자는 다른 환자의 진료가 끝나기 전에 자신의 차나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대기하도록 요청합니다. 진료 시작 전 60초, 진료 시행 전에 60초 동안 1% 포비린 또는 1 내지 5% 가산화수소 용액 등으로 구강 위생을 수행하도록 하고요. 환자 안전 및 직원 안전에 위험이 되는 진료 절차와 방법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의 경우라도 엑스트라 오랄로 사용이 가능한 촬영 가능해서 활용 가능한 것이 있으면 굳이 인트라 오랄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어로졸 발생에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러버댐을 사용해서 에어로졸 발생을 줄이고요. 또한 하이 볼륨 석션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존의 공조 시스템에 플러스해서 이동형 헤파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의료용 헤파 필터가 포함되어 있는 의료용 이동형 공기 정화 장치를 사용해서 진료하는 것이 추천되어집니다. 코로나19 유사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실은 에어로졸을 가둬놓을 수 있는 구조, 다시 말하면 바닥부터 천장까지가 완전히 이렇게 오픈된 공간 없이 밀폐되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나 또는 응압실에서, 격리실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되어지고요. 코로나19 유사 환자를 치료한 이후 다음 환자가 치료할 때 그 공간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대기 시간, 팔로우 타임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유사 환자의 진료 후에
또는 진료 과정에서 항상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요. 교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보호 장비의 착용 또는 탈거에 있어서도 정확한 방법에 따라서 입고 복구하는 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이에 따라서 그 관리 방법을 지키는 원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감염관리는 이전의 감염관리의 원칙과는 다른 이전의 감염관리가 주로 혈액매개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주의를 중심으로 감염관리 원칙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기매개 또는 비말매개, 비말주의 또는 접촉주의 등의 감염관리 원칙이 기존의 표준주의에 대해서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것들이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환자 방문객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환자 분류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진료실 내에서도 일반적 사회에서 적용되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실 내에 공기 정화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해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어떤 시점에 개인보호 장비, 어떤 종류의 개인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할지 된 방법들을 정확히 알고 또한 그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거 관리를 적절히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진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뮤추얼 서포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서로 상대방의 어떤 상태를 서로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죠. 감염 관리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원칙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 환자의 상태를 분류해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분류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 사항들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코로나19가 공기매개 또는 비말 또는 접촉으로의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의 혈액매개 감염에서 강조되어졌던 것보다 더 엄격한 환경관리가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원칙과 함께 손위생이 중요해졌고요. 또한 동시에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이전에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감염관리 항목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직원들, 의료인들을 포함한 모든 진료 의료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제가 코로나19 시대의 감염관리, 치과에서 지켜야 될 감염관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